남원시에 조성 중인 한 관광단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발단지 인근 주민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읍 정해마을 주민들이 공장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려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 공동체가 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 지역 한 마을 주민들이 공장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마을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데요. 악취가 얼마나 심하면 이럴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에 인접한 정읍시 정해마을입니다.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부안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바로 그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해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현재 축사가 10여 군데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들어온 2016년 이후부터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 댕기면 첫째 호흡이 가쁘고 숨이 채소 과일은 전혀 못 먹습니다. 옷도 자주 말아야지. 그러면 돌아서서 이게 갈아입어야 해요. 어서 그렇게 그냥 악취가 심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부안군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3월과 5월 업체를 상대로 악취 관련 개선 권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체가 한 번 더 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면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됩니다. 신고 대상 업체로 지정되면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거기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탈취도 하고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지금 철저히 점검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정해마을 주민들. 행정당국의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에 조성 중인 한 관광단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발단지 인근 주민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호텔과 워터파크, 전통문화 테마시설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쌓아놓은 성토벽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토사 유출 방지 시설까지 이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비수구를 덮쳐버렸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송토가 흘러내리면서 농작물 폐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고 현재 보신 바와 같이 마을하고 성토를 쌓는 지역이 100m 사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주민이 무엇인가 비가 와도 마음을 놓고 잘 수 있고 비가 와도 마음을 놓고 들에서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되더는데 왜 우리 주민이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주민들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토사 유출로 인해서 고추 그리고 콩, 아로니아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양봉을 하기 때문에 이 밭 근처에는 농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그런 작물들을 수확해서 가족들이 나눠 먹고 있는데 너무 피해가 큽니다.
관광단지 조성공사 관계자들은 토사 유출 현장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유출 예방을 위한 보강 공사와 피해 보상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천 광고로 인해서 토사 출입 부분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 피해 없도록 그렇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시공할 거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나 직접 피해가 생긴다 하면 저희도 보상 같은 거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남원시 관계자들도 현장 점검 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해 땅의 힘이 약해지고 물름의 현상으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나가는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장마나 태풍을 대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억 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되는 드래곤 관광단지.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4차례 근무 평정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범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일 때 직위를 잃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김 교육감은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하반기 정부의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친환경 상용차 분야를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월 예정된 제2차 규제자유 특구 신청을 위해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 자동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구 지역은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역 혁신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는 상권의 중심지였던 요촌동 일원을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려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 공동체가 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김제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요촌동. 목주었던 상가 건물이 텅텅 비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진짜 손님도 많았고 영업이 잘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싹 손님 다 빠져나가고 영업도 안 되고. 늦은 오후 바쁜 일정을 쪼개 머리를 맞댄 주민들. 인구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침체한 옛 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부지 선정과 중요한 거점 사업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집니다. 정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 방만하게 하는 것은 절대 실패다. 김제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금만 사거리를 거쳐 구산 사거리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 공동체의 참여가 적극적입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무려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사업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단체와 주민단체 해가지고 21분의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을 만들고 새로운 또 아이들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을 하고 상인단체나 여러분들의 의견들 계속 모으고 있고. 김제시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뒤 승인까지 받는 게 목표입니다. 문화축제 공간과 주제가 있는 축제 거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은 내년쯤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그 구도심에 대한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과 그 민이 협조가 된다면 아마 과거에 좀 어느 정도 명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상반기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교육시설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1,47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방화시설 출입구 물건 적치, 자체 소방훈련 미시행 등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입건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들어선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자료실, 장난감 대여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7억 원이 투입됐으며 15,000여 건의 도서와 연령별 500여 개의 장난감도 비치됐습니다. 남원시는 이용자와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도서와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와서 뭐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에이즈 검사를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혈액 검사를 한 뒤 이틀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초기 증상은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보건소는 에이즈 검사 후 양성 확진을 받을 경우 실명으로 전환하면 진료와 검사,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창 지역에서 밤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근 첫 수확에 들어간 밤고구마는 속이 옅은 노란색을 띠며 수분이 적은 편이고 속살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고창 밤고구마가 자라는 대산 지역은 황토지대로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역 내 고구마 관련 영농조합법인은 가을 출하 성수기까지 고구마 1,000톤여 정도가 전국 대형마트로 팔려나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읍시가 소형 빗물 이용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시킨 뒤 청소, 화장실 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공동주택입니다.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70mm입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서 피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한풀 꺾이지만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모두 그치는 다음 주부터는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열사병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